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그런 성인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뒤에는 분명히 이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책을 2년 전에 또 쓰기도 했습니다. 서구자인의 이런 피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국가의 정체성까지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이념적 역사 같은 일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과서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세국민들의 시위가 12제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45km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어서 비폭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소리 같은 폭우도, 장렬하는 무더위도, 신중 옹호자들의 폭력도 폭풍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간절함을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군력의 폭력으로 한눈을 잃어버리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금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 모두는 저들에게 지금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침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힘찬 박수를 보내고 있고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죠. 천부인권,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권리 중 하나가 자유입니다.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호받고 지켜야 할 소중한 권리들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개인을 중시하는 사상이 자유주의이고 이 권리의 일부를 양도받아서 보호하는 것이 국가요.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 힘으로 개인을 억압하거나 폭정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절체주의라고 하는 지옥문을 여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 질서로 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 제4조와 8조에도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자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우리 조선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민주, 법치, 국민주권, 대의민주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조 체제의 비참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맹률이 무려 80%가 넘었고 60% 이상이 노예인 불평등한 봉건적 농업사회가 조선사회입니다.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140개 국가 중에서 139위라고 하는 꼴찌였습니다. 국민소득이 60불도 안 되는 아주 처참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건국 71주년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11위라고 하는 경제 부국이 됐습니다. 이는 이승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농지개혁, 의무교육, 중화공업을 토대를 마련하고 원자력 강군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그리고 친환경정책, 다시 말하면 산림녹화라고 하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왔기 때문이고 박정희가 이를 계승하고도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부여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 선각자들의 통찰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부여가 정말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후손들이 참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에 대한 무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민족은 사망의 터널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라는 두 체제 간의 싸움이 멈춘 적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한 체제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체제 전환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과 민족이라는 미명으로 북한과 동일한 체제로 바꾸려는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각을 지금 뜯어고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바꾸는 거지요.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 정부는 작년에 2018년 헌법 개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그 계획안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해당 과목 집필진의 동의 없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부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가려고 합니까? 2018년 헌법 개정안이 제시한 것처럼 국민을 사람으로 고치고 대통령의 국가 원수 자격을 삭제해버리고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난민을 유입시켜서 대혼란을 초래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수구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도려연방제 통일을 위한 방향으로 질주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책임진 교육부의 방향이요 사명입니까? 인권은 무시되고 오직 김씨 3대만을 추앙하는 제2의 조선 왕조 같은 북조선 교육 과정과 동일해지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입니까? 그렇게 또 처참했던 조선 왕조 체제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북조선은 하향평등의 신분사회입니다. 북조선 헌법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지식인만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그 외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저는 자유민주주의처럼 개별적 존재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의 이름이 공식적 이름이 뭡니까? 북조선입니다.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지금도 조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조선 개정헌법 제64조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정의함으로써 전체는 오직 수령만을 우상 숭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금년도 4월에 개정된 북조선 헌법 제100조에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김정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대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정부는 작년 개헌안에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작년 개헌안에서 국가 원수조항을 삭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원수조항을 없애버리고 북한은 수령 중심의 원수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려연방제가 누구를 정점으로 통일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없애고 저쪽은 집어넣고 그리고 고려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표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불행한 일의 전이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 돼서도 안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의 신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조직했던 유켄트 같은 소년병이들이 돼서도 안 됩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개인은 그저 독재자와 공산주의 일당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유가 왜 소중할까요? 천부인권에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일국과 이체제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체제로 통일되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인으로 살 거냐, 노예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북조선 체제로 변혁시키려는 레닌이 말한 쓸모있는 바보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한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지 북조선과 같은 지옥으로 인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 존경받는 역사적 청지기로서의 바른 교육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